안녕하십니까? 21학번 정현찬입니다. 이번 금융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런치타임 경제학이고 출판사는 바다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경제학이 딱딱한 그래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음을 보여주고 조금이나마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넓은 시야를 기르기 좋은 책이기에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책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는데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렌즈버그로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각각 수학과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인기 칼럼 일상생활의 경제학을 1996년부터 써왔고 포브스에서도 단연간 칼럼리스트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제 책 내용에 소개하기 앞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수께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두 가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 파워, 안전벨트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두 번째는 팝콘이 극장에서 비싼 이유, 가격 차별과 독점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인 수수께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학은 인간 행동이 목적에 충실하다는 일방적인 가정 아래 일관된 방법으로 이런 수수께끼들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많이 두루뭉실하게 써져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쉽게 요약을 하자면 쉽게 말해 경제학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파워. 안전벨트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일단 저자가 생각하는 경제학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부가적인 설명이 불가하며 인센티브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벨트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답을 두 번째 단락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솔린과는 달리 구매하길 원하는 상품이 아니지만 속도와 무모함은 사람들이 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규정은 안전자가 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므로 사망 운전자 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가 동시에 운전자가 안전장치를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사망 운전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더 클지 안전규정의 순효과는 사망자의 수를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시카고 대학교의 샘 펄치머는 이 안전규정의 효과를 계산했고 두 효과가 대략 비슷하여 서로 상쇄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정책을 놓고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서로 충돌하다 보니 이렇게 찬반 논쟁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시도 재밌는데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표준판은 과연 도움이 될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고문을 부착한 자동차를 모는 아이의 부모는 아마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할 것이다 라는 근거 하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반대 평양으로 경고문을 부착한 부모는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예전보다 덜 주의해서 운전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타고 있다는 경고문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경고문을 달고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 아이가 타고 있어의 표지판의 효과는 이제는 미비해질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서로 상충되어 하나의 정책을 놓고 찬반이 나누어진다고 말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형법입니다. 형법은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그 중에서 사형제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아직까지도 많은 정부기관과 학자들이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어,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최초의 자료가 뭐냐면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사용한 사람으로 버펄로 대학교 아이작 에리히 교수는 계량경제학을 적용하여 사형의 효과를 연구한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정교한 분석을 통해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은 1건당 대략 8건의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극단적인 찬반 편향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계량경제학 연구는 사형이 상당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 살인범은 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팝콘이 극장에서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극장에서 팝콘이 왜 비쌀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대부분은 독점이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 주인이 단순히 독점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취하려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료, 통행료, 관람료 등 극장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극장의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은 즐거운 시간을 판매하는 것으로, 즐거운 시간에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 관람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즉 영화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팝콘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사실 팝콘 가격은 소비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에 이르면 극장 주인은 사람들의 수요를 분석해서 지불 가격의 최대한의 마지노선을 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미국의 영화 산업이므로 한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소개는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한 부분 외에도 아인슈타인은 믿을 만한가, 마약 합법화의 손익계산서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에 시간 내서 알찬 지식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